당신은 어떤 노년을 꿈꾸고 계신가요?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달라진 사회의 시선, 멀어져 가는 자식들, 그리고 점점 더 줄어드는 내 자리. 하지만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제3막의 시작입니다. 삶의 절정기를 지나 이제는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 노년은 후퇴가 아니라 재정비이자 가장 자신다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늙는다는 건 두려운 일이라고. 그러나 노년은 결코 퇴보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삶이고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노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조금 더 똑똑하게,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떳떳하게 나이 드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고광의 작가의 책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를 통해 나답게 당당하게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책이 주는 교훈을 통해 진짜 나로 살아가는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 저희의 인연도 계속되길 바라며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청춘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제1장 노년을 흔쾌히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나이 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노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터에서의 역할이 끝나고 자식들은 제 삶을 찾아 떠납니다. 몸은 조금씩 느려지고 사회적 시선은 차가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 노년은 더 이상 젊은 날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늙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까지도 거뜬하던 일들이 오늘은 버겁게 느껴지고 기억은 흐릿해지고 얼굴에선 낯선 주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늙는다는 건 퇴화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육체는 조금씩 쇠해갈 수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오히려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첫 번째 자세는 나는 이제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었구나.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퇴입니다. 수십 년을 일했던 자리를 내려놓고 매일 출근하던 삶에서 물러나는 일. 생각보다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나답게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인생의 마지막 구간을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제2장 당당한 노인 문화를 위하여. 늙는다는 건 단지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어진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늙느냐 그리고 어떤 노년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노년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은 고집스럽다. 노인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노인은 말이 많다. 이건 사실 사회가 만들어낸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이런 시선 속에서 노인은 점점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먼저 노년을 당당하게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세대 간의 존중이 생기고 노인 문화도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하게 늙지 않는 비결은 뭘까요? 첫째,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외모, 건강, 말투, 태도까지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은 언제나 품위가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노인의 말이 지혜가 되려면 먼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나간 권위를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지위나 역할에 집착하면 지금의 나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하세요.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이 말은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노년에도 타인과 관계 맺기, 사회와 소통하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고립되지 않고 열려있는 태도는 노년을 더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늙었다고 해서 배우는 걸 멈춰선 안 된다는 겁니다. 뇌는 계속 써야 건강하고 학습 능력은 노년에도 작동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는 노인은 그 자체로 당당한 문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3장 노년에 홀로 서기를 위한 몇 가지 방법.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와의 이별, 자식들의 독립, 직장에서의 은퇴까지.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고요는 때로는 쓸쓸함으로, 때로는 자유로 다가오죠.
그렇기에 노년에 홀로 서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홀로 서기를 잘한다는 건 외롭지 않게 혼자 있는 법을 아는 것이자 스스로 삶을 돌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건 비참하거나 외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노년을 이제야 비로소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일 때문에 미뤄두었던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꽃꽂이, 그림, 악기, 운동, 여행, 사진.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나만의 시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취미, 그것은 곧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어줍니다.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사랑하는 법, 그것도 노년을 잘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동네 도서관, 작은 카페, 공원 산책길, 익숙한 골목의 풍경들이 내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부부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어쩌면 익숙함 속에 거리감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사람 모두가 노년의 동반자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면서도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기술을 다시 배우는 것. 그것이 노부부의 진짜 지혜입니다. 노년에 홀로 서기는 고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요 속의 자유, 혼자서도 온전한 삶을 위한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세대 차이를 줄여야 젊은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요즘 애들은 도통 이해가 안 돼. 늙은이들은 말이 안 통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향한 불만과 오해에 그 벽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만 같죠. 세대 차이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젊은 세대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먼저 세대 차이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 시대의 방식이 익숙하고 편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요즘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도 다릅니다. 핸드폰 하나로 세상을 움직이는 세대, 기성세대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시대를 살아왔을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속한 세대의 가치관, 당시의 사회 분위기, 문화, 교육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의 다름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내가 너만 할 땐 말이야 하며 충고의 말부터 꺼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젊은 세대도 나름의 고민과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른의 지혜 아닐까요? 늙음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야 사회도 가족도 우리 삶도 더욱 단단해집니다. 나이 든다는 건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노년이 그런 다리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제5장. 자식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세상의 가장 복잡한 관계, 그건 어쩌면 부모와 자식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지만 때로는 서운하고 가까이 있지만 먼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부모들이 고민합니다. 먼저 자식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 부모의 착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줬다. 이 정도면 훌륭한 부모였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느끼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거나 부모로서의 공로를 앞세우면 관계는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또한 양보는 어른의 특권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른인 내가 왜 져야 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먼저 양보하는 것이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은 더 많은 인생을 살았기에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거리는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간섭, 무리한 기대, 갑작스러운 방문. 이런 것들이 자식의 삶에 조용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깔끔한 노년, 절제 있는 사랑, 품위 있는 거리 두기. 우리는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이제 늙었으니 너희가 나를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은 자식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물론 어려울 땐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는 스스로를 챙기고
자립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안심과 고마움입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기다림이고 이해고 포용입니다. 부모가 먼저 성숙한 태도를 보일 때 자식은 더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결국 잘 지내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명절에 얼굴 한번 보는 것. 그 작은 일들을 위해 우리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제6장. 고부 갈등은 없다. 언제나 시댁과 며느리 사이는 대표적인 갈등 문제로 거론됩니다. TV 드라마든 현실 속이든 한 집안의 평화를 흔드는 주제로 종종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일까요? 고부 관계는 족쇄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아들의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이고 한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다른 생활 방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히 거리를 두지만 관심은 끊임없이 주어야 합니다. 가끔은 함께 밥도 먹고 손자와 손녀를 안아주며 짧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고부 사이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도와주되 대신하지 않는다. 알아주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한 발 물러나도 좋은 때입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땐 서러웠는데 왜 자꾸 딸처럼 생각하려 했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은 서운함을 치유하고 고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다. 이 말 하나면 며느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7장. 노년을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작은 지혜와 습관들이기. 나이가 들수록 삶은 조금씩 불편해지고 조금씩 복잡해지고 가끔은 서글퍼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지혜 하나, 사소한 습관 하나가 노년의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노년을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 듣기 훈련을 생활화하세요. 나이가 들면 청력도, 인내심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끊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말보다 잘 듣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는 듣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용적인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옷차림, 말투, 행동 도무지 이해되지 않으시죠? 하지만 세상은 늘 변하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 변화에 계속 화를 내기보다는 그냥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넉넉하게 바라보는 것이 노년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는 생각 그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어림짐작이 잘 안 맞고 조절력도 떨어집니다.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계단 내려가다 중심을 잃기도 하죠. 괜찮습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용기야말로 가장 멋진 노년의 자세입니다. 괜찮아, 나도 이제는 천천히 해도 되잖아. 이런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마워, 미안해, 좋아 같은 짧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하루를 단정하게, 사람들을 따뜻하게,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당신에게 이 작은 지혜들이 빛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8장. 노년의 경제학.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많아지지만 그 시간에 쓸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늙어서야말로 돈이 있어야 한다. 은퇴를 하고 나면 고정적인 수입은 사라지고 쓰는 돈만 남습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 손주 용돈까지. 그러다 보면 그동안 모은 돈이 생각보다 금방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쓸 줄 아는 감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금전 감각을 바꾸는 첫걸음은 현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집은 4명이인지, 월세로 살면 얼마가 드는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노인은 아무리 가진 게 적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후 가계부 회의를 매년 한 번씩 부부가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 이야기를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돈 이야기를 자주 하는 부부일수록 노년의 삶이 안정됩니다. 그 다음은 씀씀이 조절입니다. 젊었을 때 하던 씀씀이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 노년은 금세 빈곤으로 흘러갑니다. 외식, 쇼핑, 선물, 취미활동, 이 모든 건 좋지만 미리 정한 예산 안에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심심해도, 조금은 줄여도, 조금은 단순해도 그렇게 삶의 크기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경제 습관입니다. 노년의 경제는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싸움이 아니라 덜 써도 괜찮은 마음을 기르는 여정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덜 불안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금전 감각을 따뜻하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9장 노년의 건강관리와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운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여기저기 아프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입니다. 이율배반의 몸과 함께 살아가는 법. 노년의 몸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쉬어야 하는데 움직여야 하고, 먹어야 하는데 절제해야 하고, 자고 싶은데 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천천히 리듬을 맞춰가는 습관이 필요해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고 가장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감각과 지각의 노화를 인정하자 청력은 떨어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돋보기를 끼고 보청기를 쓰고 조명이 밝은 곳에서 활동하는 건 단지 적응일 뿐입니다. 노년에는 덜 먹고 잘 먹어야 합니다. 많이 먹는 게 건강의 기준이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소식, 균형식, 제철 음식이 건강한 노년의 식탁을 만듭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늦은 시간의 식사,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식사는 건강을 채우는 시간이자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또한 나만의 건강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아픈 것도 서럽지만 늙어서 그렇다는 말이 더 서럽게 느껴집니다. 진짜 아플 때 그 나이면 다 그래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서럽습니다. 늙어서 아픈 게 아니라 아파서 아픈 겁니다. 의사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검사받고 치료받고 약도 정확히 챙겨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잘 돌보는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운동, 일, 휴식의 조화, 건강한 노년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잘 움직이고 잘 쉬는 겁니다.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집안일,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은 운동임과 동시에 삶의 리듬이 됩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마음, 그게 노년 건강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는 노인은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따뜻한 힘이 되어줍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반응하고 있고 돌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10장 의연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는 누구나 생의 마지막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의 순리입니다. 노년이 되면 버릴 것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미련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못다 이룬 꿈, 이미 멀어진 인연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남겨진 삶을 위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 그게 바로 의연한 퇴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마음속에 남은 상처와 후회는 그저 흘러가게 두세요. 그것이 삶을 정리하는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멀리 있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금씩 다가오는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삶을 더욱 진실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건강이 남아있을 때 가고 싶은 곳을 가보고 고마운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마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는 순간까지 자신을 가꾸고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남깁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억지로 막기보다는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정성껏 사는 것. 그게 의연한 마지막을 향한 진짜 준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존엄하게 그리고 자신답게 마지막까지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진심 어린 응원이자 안내서입니다. 젊음은 강하지만 노년은 깊습니다. 청춘은 눈부시지만 노년은 따뜻합니다. 젊었을 땐 앞만 보고 달렸다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며 인생의 풍경을 곱게 정리할 때입니다. 노년이 된다는 건 불행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오롯이 나를 돌아보고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여전히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노년을 조금 더 환하게 비춰주길 바라며 지금 이 목소리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늙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청춘도가 여러분의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시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력하는 당신이 바로 청춘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도였습니다.